그런 기술을 통해서 뭐 정보 원장들이 다 분산돼 있고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그 모든 것이 자산화되고 유동화되는데 좋지 않을까. 그 자산화되고 유동화된다고 하면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어떤 자산들이 새로 유동화가 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도 분명히 자산으로 인정받고 유동화가 되지 않을까, 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게요.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 데이터 이코노미 자체가 점점 성장할 것이라는 것, 이것은 뭐 데이터 블록체인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그 데이터 이용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이용되는지, 정말 데이터 주권을 내가 뺏기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희는 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있습니다. 그런 특성들하고 그 마이데이터 앞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그 마이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인간 중심적인 그 퍼스널 데이터 매니지먼트, 뭐 선언문에도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접근 방식,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또는 철학적으로 결합해 보면 이 마이데이터 무브먼트를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상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데이터 세상이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어제 게임을 했습니다. 그 게임한 히스토리는 제 데이터가 맞습니까? 네. 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게임 회사의 로그 정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게임을 했고 제 게임 히스토리, 그 전적 데이터를 데이터 마켓에다 올려놓고 그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는 거기 동의를 눌렀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데이터 월렛에 돈이 들어왔다. 그게 이제 쌓여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건 사실 상상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실제 진행을 해본 프로젝트입니다. 정확히는 진행을 하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 전적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그런 어떤 리워드를 받는 체계. 여기서는 그 데이터를 보통 올리면 리워드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데이터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데이터를 실제 쓰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때 팔고 판 다음에 그 수익을 분배하는 형태죠. 조금 더 비즈니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고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그 데이터를 가진 게임 업체에서 뭔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요. 사실 마이데이터 세상이 온다면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상상인데요. 이런 데이터가 가치를 인정받는다면 마이 페이크 데이터를 만들어내려는 사람들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으려는 쪽에서도 뭐 AI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려는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업도 생겨날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계 뭔지 아십니까? 보통 만보기 있잖아요. 요새 토스 앱에서도 하던데 만보기 만보를 하면 뭐 얼마를 주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요. 그 데이터를 저렇게 위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걷지 않고도 밖에 나가지 않고도 걸어주는 거죠. 심지어 한 번에 여러 사람이 걷는 것처럼 여러 대의 핸드폰을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만보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사실
데이터가 리워드가 되는 세상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페이스북은 굉장히 유명한 그 사례가 한 번 있었죠.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있었고, 그럴 경우에 제가 데이터 삭제와 이동 청구권이 생겨서 이제 마이 데이터 세상에서는 그게 다 가능하니까요. 내가 신뢰하는 어떤 데이터 협동조합에 이 데이터를 이동해 놓고 저는 데이터 조합원으로서 활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협동조합인가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게 상상을 해봤는데 그 실제 사례를 보니까 이미 있었죠. 그 스위스에 있는 마이데이터 툭이 있는데요. 네, 의료 기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 보내놓고 그 연구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을 얻고, 단 여기서 수익은 그러니까 개인한테 돌아가진 않습니다. 개인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공익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컨셉입니다. 왜 그 개인들이 각자 자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그 협동조합이 필요하냐면 보통 개인의 로 데이터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이걸 모아 정제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모으는 권한을 누구한테 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제가 컨트롤러빌리티를 가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주고 나서도 그런 가버닝 체계를 제가 갖고 싶을 때 보통 우리가 선택하는 게 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이죠. 만약 페이스북에서 리워드를 준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정책을 바꿔가지고 리워드를 준다. 거기 있는 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데 대해서 제가 올린 포스트에 대해서 리워드를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뭐 구글도 비슷한 정책을 검토 중이다. 네, 상상입니다. 네, 아직 현실은 아니고요. 제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모바일에서 사용하는 앱이 뭔지,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디바이스 종류, 내가 뭐를 쓰는지, 사용 위치를 공짜로 무료 VPN을 앱을 쓸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보통 제가 무료 VPN 앱이 필요하면 찾겠죠.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 가서 찾으면서 레이팅 높은 거 그냥 선택하고요. 거기 무슨 내용이 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동의를 막 누릅니다. 동의를 누르면 저런 것들이 이미 동의가 된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오나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페이스북에서 인수한 회사인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기술 회사인데 VPN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를 인수해서 페이스북이 했던 일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정보를 수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작년에 애플에서도 셧다운되고 결국 최종 서비스를 올해 만료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페이스북 같은 업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그럼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무료 약관들 이런 거 분석을 해주면서 어떤 앱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그 앱이 주는 그 앱을 통해서 제가 얻는 효용과 그 앱을 통해서 제가 주어야 되는 정보들 그런 거를 가치 평가를 해서 이 앱은 써도 된다, 써도 쓰기에 좀 안 좋다,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주는 앱이 나오고 그 앱이 정말 인기가 좋다면 구글 앱이나 앱스토어에서 이런 앱을 API로 호출해서 그냥 앱 평가할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가치 평가도 같이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아까 같은 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20불을 매달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료 VPN 앱 사용이 아니라 20불을 드리겠다.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한테 해봤는데 하겠다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개인정보 가치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미 이 일도 일어났습니다.
실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리서치라는 앱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아까 온하브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기능이 조금 다르고 타이틀을 다르게 해서 낸 거죠. 저 앱도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타겟팅을 13세 이상으로 했는데 대부분 이게 10대였거든요. 10대들한테 20분, 2만 원, 2만 2천 원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다르죠, 가치가. 그런 친구들이 개인 정보를 그렇게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셧다운되고 문제가 됐던 사례입니다. 지금은 안 하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스터디 앱이라고 있고요. 이건 월 얼마를 주겠다 딱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 데이터를 보고 5불에서 8불 이렇게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입은 안 됩니다. 인도하고 미국에서 되고 인비테이션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미 개인 정보를 돈을 주고 사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앱의 모습이고요. 조금 안 좋은 사례들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데이터 도네이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WTO, WHO나 UN이나 이런 데서도 개인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으려고 했고요. 그 데이터가 인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보통 기관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그 데이터를 요청했다면 이제 개인들한테 호소를 할 수 있잖아요. 마이데이터 세상에서는 개인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고 스스로 동의를 해서 좋은 일에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도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된다면 연말 소득공제 증빙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는 거하고 그 권리가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형태가 언젠가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는 그 재산이란 가치가 정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상속이거든요. 상속 또는 담보대출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특허권이 인정된 지 인류 역사상 지금 100년 정도 됐다면 특허를 통한 담보대출이 인정된 거는 아주 최근이거든요. 그럼 데이터에 대해서 담보대출이 일어나고 이런 세상이 온다면 자산성을 정말 확실하게 인정받고 재산권의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특히 그렇게 되면 이제 재무제표도 변할 겁니다.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IPO 할 때밖에는 그걸 내세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재무제표상에서 나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의 가치는 얼마쯤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정치인들이 요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양이라고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요. 미국의 대선 주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프로퍼티 라이트로 하자가 지금 대선 그 공약 어젠다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일주일 전 그 김세현 국회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재산권을 인정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산권 중에서 민법을 바꾼다 이거는 현실성은 없어 보이는데 개별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나 정치판에서 이미 조금씩 벌어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여기 금융권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이거 많이 들어보시는 시나리오일 것 같습니다. 어떤 금융업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데 새로운 비즈니스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데요. 아까 퍼스널 데이터 뱅크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그 신뢰를 받고 있는 자산을 지켜주는 의미로 신뢰를 받고 있는 은행에서 이런 데이터 또는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기존에 자산화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역할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런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커지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이코노미에서 여러 가지 그 행위 주체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들으셨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어떤 가운데 있는 플랫폼 영역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을 좀 활용해 보고자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상상에 대해서는 제가 보상 얘기를 일부러 많이 했습니다. 발칙한 상상이고 앞으로 벌어질 일 중에서 인간의 어떤 이기심 또는 욕망이 가장 드러나는 곳이 그 보상 쪽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자기결정권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줄지 굉장히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권한. 기존에는 그냥 동의 한번 누르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형태일 텐데 앞으로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다. 그런 것들의 동의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데이터 그 동의한 내용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도 미리 다 투명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 쓴 방식 그리고 쓴 날짜 뭐 이런 것도 기록을 투명하게 하고 뭐 이런 방식이 아마도 데이터의 마이데이터에서 얘기하는 자기결정권을 만들어줄 수 있는 토대고 기술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데이터의 활용 보상은 사실 뭐 금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요. 금전뿐만 아니라 좋은 서비스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받는 제 밸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창출될 수 있는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밸류를 받았다는 것을 좀 투명하게 기록하고 거래할 수 있고 또 손쉽게 재화 이동도 가능한 형태가 블록체인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인더스트리 쪽에서 보면 웰리스 데이터를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인더스트리 차츰 확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뭐 같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 영역마다 조금씩 그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함께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를 넓혀가는 것이 또 마이데이터 세상에서 서로 주도권을 다 갖겠다가 아니라 나눠서 이런 데이터가 각 영역별로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자, 플랫폼 이용자 중에서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좀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아키텍처도 이렇게 그리고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제 상상은 아니고요. 사실 그 책을 읽다가 적어놓은 글귀인데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은 디지털 재화로 쓰인다.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엔 저희 사람이 생각했던 로지컬한 정보나 이런 부분만 저희 데이터화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희 감정적인 부분, 이런 정서적인 부분, 심지어 제 인격에 대한 부분, 아이덴티티까지도 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세상은 온 거죠. 디지털 재화로서 우리는 소모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데이터를 제대로 우리가 구현해내지 않으면 정말 데이터 주체가 아닌 어떤 생산 요소가 되는 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